강력한 불체자 단속 작전이 펼쳐지면서 자발적으로 출국을 고민하는 한인들도 늘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체자 단속이 종교시설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 가톨릭 교구가 미사 참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공지를 내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불체자 단속에 맞서고 있는 LA시는 오늘 전 부서와 기관에 총력 대응을 요구하는 행정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민세관 단속국 구치소 앞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에 30대 한인 용의자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과의 무역 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상호 관세 부과전까지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G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 and me. CBB and me. CBB and me.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연일 강력한 불체자 단속 작전이 펼쳐지면서 자발적으로 출국을 고민하고 있는 한인들도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출국할 경우 항공권 제공 등의 부가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무엇보다 불안정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소에 사람들로 북적이던 거리가 한산해졌습니다. 연방정부의 불체자 단속이 지속되면서 아예 외출을 꺼리고 있는 겁니다. 이민 단속 때문에 경기가 많이 죽어 있어요. 한국 사람이나 라티노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부 다 타운을 안 다녀요. 저희 업소 같은 경우는 한 30-40% 줄었고요. 다른 데 들어보면 반토막 난 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단속 작전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어지다 보니 일터에 나가는 것도 부담입니다. 출근은 했지만 집으로의 퇴근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이어나가는 것도 어렵게 됐습니다. 계속되는 불안감에 자발적으로 귀국하는 것을 고민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는 이유입니다. LA 총영사관은 최근 불법 체류자 단속에 관련된 문의가 증가하고 있는데 기존보다 대상의 범위가 확대된 것이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범죄 경력이 있다든지 이미 추방 명령이 내려져 있다든지 인터폴 적색 수사가 내려져 있다든지 그런 분들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이민자 단속을 해왔는데 그 이후에 좀 확대된 듯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LA 총영사관은 본국으로 자발적 귀국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에게는 법률 자문 등 일부 조력이 제공된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체류 관련해서 한국으로 어떻게 돌아가냐, 어떻게 조력을 받을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문의가 오면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시는 공관 자문 변호사님을 소개해서 그분들한테 조언을 받도록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발적 귀국을 결심한 경우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건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체포된 경우가 아니라면 긴급여권 발급 대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체포되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아이스에서 우리한테 여권이 없으니까 긴급 여권을 발급해달라.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신속하게 긴급 여권을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한인사회도 계속되는 불체자 단속에 경기가 위축되고 단속 대상자들이 일터에 출근을 꺼리면서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로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현재 세관국경 단속국은 자진 출국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귀국에 필요한 무료 항공권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자진 출국 사실이 확인된 경우 $1,000의 귀국 보너스가 지급되고 벌금도 면제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며 불체자들의 자발적 출국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연방 이민 단속 요원들이 성당에 들어와 불법 체류자를 체포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가톨릭 신자 수가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가주 전역에서 대대적인 이민 단속이 지속되면서 샌버나디노 교구의 알베르토 로하스 주교는
약 120만 명의 교구 신자들에게 이민 단속 강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미사에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공지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민 단속 이후 남가주 지역 가톨릭 지도자가 이러한 조치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주교가 일요일 미사에 대한 무기한 면제를 내리는 건 드문 일입니다. 신학 교수들은 주교의 발언은 신자들이 두려움 때문에 미사에 참석하지 못해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안심시키려는 의도가 담겼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난달 교회에서 교인이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에게 체포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종교계에도 불안감이 확산됐습니다. 그러나 아이스는 이러한 주장은 거짓이라며 불법 체류자가 교회 주차장으로 차를 몰아 그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교회 주차장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계속되는 연방정부의 불체자 단속에 맞서 LA시장이 LAPD를 포함한 전 부서와 기관이 총력 대응하는 행정 지시를 내렸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런 베스 LA시장이 오늘 발표한 행정 지시는 크게 4가지. 시 정부 산하 모든 기관과 부서는 인력과 시설, 정보 등의 자원이 이민 단속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엄격히 지침을 적용해야 합니다. 또 2주 안에 대응 계획 마련과 함께 시 공무원 교육도 완료해야 합니다. 베스 시장은 연방 이민 단속에 대응하는 지침을 마련할 TF 전담팀 구성도 지시했습니다. 여기에는 LA 경찰국을 필두로 시장실 산하 이민 관련 전담부서, 이민인권단체들과 각 커뮤니티 리더들이 참여해 공동 대응에 나섭니다. 현재 곳곳에서 마스크를 쓴 요원들이 체포영장 없이 신원도 밝히지 않고 단속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응도 지시에 담겼습니다. We are submitting a FOIA, a Freedom of Information Act request regarding the dates and locations of all enforcement activities in Los Angeles. I think you've heard me repeat every time I speak before you that when people are taken from our city, we do not necessarily know where they are going. 그 밖에 시 모든 부서의 자원을 활용해 단속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직접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이번 행정 지시에 포함됐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은 오늘 다운타운 올드 플라자의 상징적인 역사 건축물인 피코 하우스에서 이 같은 행정 지시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주권이 넘어왔던 당시를 상징하는 역사적 장소에서 이민자 도시인 LA의 정체성과 다양성을 지키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That was over the top just to demonstrate to LA that the federal government is a big bully and is going to come in whenever they choose to. So if they wanted to go about this in the organized manner, remember this started with violent criminals, with drug dealers, drug traffickers, and now we're talking about women who are selling fruit on a corner, or people who are trying to survive day to day as day laborers. 이번 행정 지시는 연방 이민 단속에 맞서 피난처 도시로서의 역할을 재확인하는 실질적 대응 조치입니다. 연방 이민 단속 요원들은 월요일 메가더팍에 이어 어제는 카마리오 지역 농장을 급습했고 이 과정에서 단속을 규탄하는 주민, 시위대와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연방정부와 지역정부들이 상호 법적 소송까지 제기한 가운데 지역 경찰과 단속 요원들 간의 충돌까지 우려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텍사스주 이민세관 단속국 구치소 앞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에 해병대 예비군 출신 30대 한인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CBS 뉴스는 텍사스 알바라도에 있는 RC 프레 릴랜드 구치소 앞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에 한인 송한일 씨가 연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가 아닌 조직적 매복과 무장 저항을 벌였다는 점에서 미 전역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당시 구치소 외벽에서 IC 돼지, 배신자 등의 낙서가 발견됐으며 이를 확인하러 나온 비무장 교정 직원들을 향해 숲에 매복하고 있던 송 씨와 공범들이 기습적으로 총격을 가했습니다. 총 20발에서 30발의 탄환이 발사됐으며 뒤이어 현장에 도착한 알바라도 경찰국 소속 경관 1명이 목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연방수사국은 송 씨를 무장 위험 인물로 지정하고 최대 2만 5천 달러의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텍사스 공공안전국도 10일 송 씨를 텍사스 10대 지명 수배자 명단에 올렸습니다.
송 씨는 연방요원 살인미수 3건과 총기 사용 범죄 3건 등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송 씨는 총격 후 무기를 소지한 채 현장을 빠져나와 밤새 숲에 은신하다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국은 현장에서 군복, 방탄복, 전술 장비, 폭죽, 선동성 전단지 등 다량의 장비를 압수했습니다. 송 씨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해병대 예비군으로 복무했으며 이후 불명예에 준하는 전역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CBS는 송 씨가 공격에 사용된 총기 4정을 직접 구매했으며 공범들과 함께 군복을 입고 사전에 계획된 작전을 수행했다고 전했습니다. 당국은 송 씨의 행방을 쫓는 한편 추가적인 공모 여부도 수사 중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이어지고 있다. 내 손에서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능성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전이 성공으로. PCB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피시빌리티 PCB뱅크. 다음 달부터 각국의 상호 관세를 부과할 계획인 트럼프 대통령이 우방국들이 적대국보다 더 나빴다며 동맹과의 무역 관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통상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수십 년간 우방과 적대국 모두에게 이용당해왔는데 많은 경우 친구가 적보다 더 나빴다고 강조했습니다. Frankly, the friends have been worse than the foes in many cases. So I would say just keep working. It's all going to work out. 현재 영국과 베트남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국가와 무역 협상을 합의하지 못한 트럼프 행정부는 적대국보다 동맹에게 더 가혹한 모습입니다. 실제 가장 가까운 동맹인 한국과 일본에는 25%를, 캐나다엔 35%의 관세율을 통보했습니다. 관세 서한을 받지 않은 나머지 모든 국가에는 15%나 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정치 등을 이유로 브라질에 50%의 관세율을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브라질도 50%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반발하는 상황.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여지는 열어뒀지만 보우소나로 전 대통령이 부당한 탄압을 받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Maybe at some point I'll talk to him. Right now I'm not. They're treating President Bolsonaro very unfairly. 트럼프 대통령은 또 파월 연준 의장은 끔찍하게 일하고 있다며 금리는 지금보다 3%포인트 더 낮아야 한다고 거듭 금리 인하를 압박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시장이 트럼프 관세에 무감각해졌다며 금리 인상 가능성이 예상보다 훨씬 크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뉴욕 증시도 이 같은 우려 속에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120명이 넘는 인명피해를 낸 이번 텍사스 홍수 참사. 전문가들은 명백히 인재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동안 여러 경고들이 있었지만 방치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텍사스 중부 내륙의 기습폭우로 범람한 과달루페 강은 그동안 여러 차례 범람해 홍수 피해를 낸 역사가 있습니다. CNN 등에 따르면 그동안 강물 범람 경보 시스템을 만들려는 시도가 번번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수의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었던 캠프 소유주 딕 이스트랜드는 지난 1926년부터 시작된 캠프 미스틱을 가업으로 3대째 운영하며 수십 년간 홍수 경보 시스템의 필요성을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그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번 재난 당시 캠프 참가자들이 대피하도록 돕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주민들이 강물 수위 측정계와 사이렌 네트워크를 포함한 경보 시스템 설치를 요구해왔지만 지역 당국은 비용이 많이 들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저했고 텍사스주 역시 보조금 지급을 거부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수색 작업이 일주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오전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어린이 36명을 포함해 121명, 실종자는 160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홍수가 발생한 텍사스를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경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역정을 내며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홍수 피해가 발생한 텍사스주를 방문해 커빌의 힐 컨트리 청소년 센터에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때 일부 유족들이 경보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기자 질문에 500년에 한 번, 1000년에 한 번 일어날 만한 일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홍수 피해 당시 모두가 한 일에 대해 존경심을 가질 뿐이고 이는 영웅적이고 대단한 일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악한 인간만이 그런 질문을 할 것이라며 역정을 냈습니다. 일각에서는 홍수로 인한 인명피해가 경보 시스템 문제 등 인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제 역할을 했다며 되레 문제를 제기한 사람을 공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홍수가 전례 없는 수준의 자연재해라고 거듭 언급하며 정부나 당국에는 과실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부터 미국의 관광, 유학, 취업 등 대부분의 비이민 비자 수수료가 대폭 인상될 전망입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수수료 부과 대상은 관광비자 B1, B2, 유학비자 FM, 취업비자 H1B, 교환 방문 비자 J 등이며 외교관 및 국제기구 비자는 제외됩니다. 이 수수료는 비자 발급 시 일종의 보증금처럼 미리 납부해야 하며 비자 조건을 지키고 비자 만료 후 5일 이내 미국을 출국하거나 신분 변경 없이 출국한 경우에는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학생이나 취업비자처럼 장기 체류자는 환불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으며 비자 조건을 위반하면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 수수료는 매년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 자동 인상됩니다. 이외에도 비자 신청과 관련된 추가 수수료도 도입됩니다. I-94 출입 기록 발급은 $24, 전자여행허가 ESTA 발급은 $40, 중국 국적자 대상 EVUS 등록은 $30 등입니다. 현재 비이민 비자 수수료는 관광, 유학, 교환 비자 기준 $185, 취업, 주재원 비자는 $205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수수료들이 더해지면 비자 신청 비용이 2배에서 3배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또 영주권 신청 시 필요한 체류 신분 변경 수수료는 평균 $1,225에서 $1,500로 인상되며 지금까지 무료였던 망명 신청에도 연간 $100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에어프레미아가 미 화물 항공사인 아마존 에어카고와 노선 연계 운항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에어프레미아는 인천 하와이 호놀룰루 구간에서 화물을 나르고 이후 아마존 에어카고가 호놀룰루에서 미 본토의 뉴욕, 애틀랜타, 마이애미 등 주요 도시 45곳까지 운송을 담당합니다. 에어프레미아는 이번 계약에 따라 로스앤젤레스 공항, 뉴요크 리버티 공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이어 미국 내 복수의 신규 거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에어프레미아는 지난 4일 기준으로 국제선 누적 탑승객 200만 명을 돌파한 만큼 사고 방지는 물론 노선 다변화, 기재 확충 등을 통해 입지를 더욱 넓혀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교사연맹은 오늘 교사들을 위한 인공지능 AI 교육 허브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 엔스로픽 등 주요 기술 기업이 총 $2,300만 지원합니다. 미 교사연맹 노조는 뉴욕시의 AI 교육을 위한 국가 아카데미를 설립해 올 가을부터 수업 계획서 작성 등 실제 수업에 AI 도구를 활용하기 위한 워크숍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픈 AI 관계자는 읽기, 쓰기, 수학 등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최적의 교육 장소는 학교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아직 AI 도구의 교육 효과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AI가 잘못된 정보를 생성하는 위험 요소도 있어 장기간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하락했습니다. 이틀 떨어지고 이틀 오르고 하루 혼조세로 마감한 이번 주를 하락한 주로 마무리했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한 주를 기록한 건 4주 만인데요. 뚜렷한 호재가 없는 가운데 8월 1일부터 캐나다산 수입품에 35%의 관세가 부과된다는 소식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3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엔비디아를 포함해 오늘은 매그니피센트 7 중 5종목이 상승했는데요. 그럼에도 3대 지수 중 유일하게 강세를 오가며 버티던 내스닥마저 4일 만에 약세로 꺾인 상태로 마감해 추가 하락에 대한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특히 다음 주에는 6월 CPI와 PPI 등 주요 경제 지표들이 줄줄이 발표될 예정이라 관망세는 짙어졌고 투자 심리는 진정되기에 역부족임을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한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말도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시원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